맞이하는 마음이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감사한 분이 많아서, 쉬는 날이 많아서, 그냥 날이 좋아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5월을 맞이하고 있나요? 저에게 5월은 참 따뜻하고 감사한 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언니의 윤미선입니다. 오늘거는 5월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달 소식입니다. 먼저 풍성한 그물코 4월 소식을 전할게요. 첫 주 토요일에 동탄 마을 걷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을 마주하고 시동천길을 걷는데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개나리, 조팝나무 꽃들이 심심치 않게 길동무가 되어주었어요. 매월 첫 주 토요일에 동탄 마을길은 계속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에는 노골적인 그물코 수익사업 금주막을 열었는데요. 부담 없이 놀러 오시라는 말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돈 쓸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특히 이번에는 음주 가물을 다 갖춘 금주막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인 공동주택 모임 전재현 소장님께서 라이브 공연으로 재능 나눔을 해주셨거든요. 손님들의 열띤 호응은 이사리 못지않은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계속되는 앵콜 요청도 즐겁게 다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금주막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16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우리는 잊지 않았다로 낭독회와 영화 상영을 하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아니 모든 참사 유가족들을 외롭게 하지 않은 게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겠죠. 일부는 세월호 참사 기록단이 쓴 520번의 금요일, 봄을 마주하고 10년을 걸었다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가족과 생존자, 국민들의 아픔과 트라우마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2부에는 참사 관련 다큐영화 세월, Life Goes On을 보고 장민경 감독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화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화성 시랜드 참사, 민주화운동 시 국가폭력에 의한 참사까지 모든 참사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어요. 참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자각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스크린 옆에는 그물코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모은 커다란 노란 리본이 있었는데요. 노란 리본이 유난히도 도드라지게 존재감을 보이면서 영화 내용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 뭉클해지더라고요. 30여 명 정도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요. 서로가 다양한 감정을 나누고 많은 생각을 담고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한 그물코에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말도 이어졌어요. 참가자의 소감과 질문, 장민경 감독님의 답변은 잠시 후에 음성 파일로 들어보고 그날의 분위기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그물코 카페에는 낯설고 젊은 손님이 간간히 찾아와요. 화성시 청년들에게 생활권 내 거점 공간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다락방 사업 때문인데요. 그물코에 왔던 청년들이 편안하게
또 찾는 그런 카페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청년들에게 우리 동네 다락방에 신청해서 무료로 음료도 마시고 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청년의 범위는 19세에서 39세로 생각보다 넓습니다. 화성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사 현장 인터뷰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영화를 찍고 편집한 장민경 감독 인터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되게 다른 시공간에서 참사들이 일어났는데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세월호 참사가 보이고, 시랜드 참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또 대구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이런 느낌은 왜 이런 기시감이 들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에서 이상한 어떤 힘을 느꼈었거든요. 그 힘이 무엇이었냐면 보통 나의 아픔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고립되기도 쉽고, 근데 제가 그분들 대화에서 느꼈던 놀라웠던 지점은 나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당신의 아픔에 더 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마음의 곁을 그렇게 내실 수 있는 걸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 영화에도 나오는 대화 있잖아요. 유경근님이랑 배은심님이 서로 주고받으신 대화 중에 유경근님이 정말 세월이 약이냐고, 시간이 약이냐고 물어보시는데 배은심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의미를 되게 많이 곱씹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약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 그런 힘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비단 유가족분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사실 그건 되게 보편적인 고민과도 통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특수하게 사회적 참사 이후에 유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수많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그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방법들을 찾아오셨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만의 몫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모든 참사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힘들,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참가자 김명임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놀러 오게 된 조합원도 아니고 이제 회원도 아니고 어쩌다가 놀러 와서 이렇게 좋은 영화와 관람하게 됐고요. 이제 감독님 영화를 보고 저 이제 뭔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하고 사회적 참사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감독님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나온 그 사고가 그 사회적 참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좀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대규모 재난 상황이 참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짚어주실 때 비정규직 그 단 한 사람이나 뭐 이제 이한열 열사 같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사회적 참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떨릴까요? 네. 다음 인터뷰는 참가자 이현미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느꼈던 건 뭐냐면 그 TV에서 어떤 다른 프로에 엮여서 나왔는데 우리가 9.11 사태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추모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간 사람들도 거기서 추모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다 이거를 같이
공감해주고 그냥 같이 슬퍼해주고 뭐 이러는데 그거를 해서 막 이렇게 질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 그거를 같이 뭘 달라는 게 아닌데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아 그랬었구나라고 그냥 위로해달라는 얘기인데 뭐 바란다고 얘 얘기를 하는지 또 근데 거기서도 그런 목소리 내는 걸 봤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런 다큐를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큰 공간에서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공간에서만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딱 해주면 좋은데 왜 못 그러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예, 그런 얘기를 조금 왜 이런 게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많이 활동하신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 현미님의 소감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공감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더 많은, 더 큰 공간에서 이와 같은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참사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영화로 힘을 보태고 있는 장민경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가한 모든 분들의 마음이 세월호를 비롯한 참사를 겪은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거라 믿어봅니다. 이달의 소식입니다. 5월 그물코 소식은 간단해요. 이번 달은 첫째 주가 연휴라서 둘째 주 토요일에 동탄 마을길 걷기를 진행합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 열심히 걸어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그물코 라디오팀이 6월 1일 화성 뱃놀이 축제에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물코와 미식화성, 그리고 선택과 연결, 위드미, 4개의 라디오와 영상 제작팀이 화성 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11월부터 유튜브 채널에 라디오 그물코톡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물코톡은 그물코 소식을 알리는 뉴스 언니와 화성 마을 공동체를 소개하는 무지갯빛 공동체 이야기, 무공이 2개의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해 100명 구독자 달성이라는 소소한 목표를 세워봅니다. 다음은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그물코 수익 사업으로 5월 한정 특별 감사 선물 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란다, 현미 누룽지 바크, 너츠 크런키, 간식 3종 세트로요. 3만원에 주문받고 있어요. 오란다 세트는 기존대로 12,000원에 판매됩니다. 그물코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먹고 삽니다. 그물코는 매일매일 배가 고파요. 그물코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금미선, 작가 김은선, 엔지니어 진민정이었습니다.